급하게 영장 왔다 그러면 얼른 선임서 들고 가야 돼요. 가서 지금 영장에 기재된 그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5분, 10분 만에 끝나진 않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에 와서 밤까지 있는 경우도 많고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과정에서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언이나 진술이나 조사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한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면 못살을 줘서도 아침에 혹시 핸드폰 안 가지고 나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다시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실 나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구글이랑 연동돼가지고 갤럭시도 마찬가지지만 위치 정보까지 다 확인될 정도고, 뭐 카톡, 텔레그램 이런 것들의 이메일 모든 게 다 사진, 동영상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은 사실 이제 어느 순간 증거의 왕이 되어버렸다. 증거의 왕이 되어버려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절차가 수반되고 있고,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다툴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라는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비밀침해죄로 기소가 됐으면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딱 그것만 봐야 되거든요. 그 관련된 자료만. 근데 그게 될까요? 다 보는 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을 다 터는 거야. 이 핸드폰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과도한 수사와 필요 없는 것까지 다 해서 사람을 아주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걸 항상 제한을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그런 기조였고, 최근에 그거를 이제 여실히 드러내는 판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가져가기는 가져갔어도, 핸드폰을 가져갔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가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영장을 받아보신 분은 보면은 압수할 물건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그러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범위의 정보만을 그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 영장에 범죄 사실이 있을 거예요. 범죄 혐의, 뭐 주거침입, 절도, 성매매, 알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핸드폰 자체, 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 핸드폰 또는 PC 이런 거예요. 그 몸통 자체를 압수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범위의 정보만을 출력해서 제한해서 받아야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압수를 당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수사관이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이라는 걸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막 뭐 해시 어쩌고저쩌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숫자랑 영어가 막 써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이나 복제나 출력을 마친 후에는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그것을 피의자한테 줘야 돼요.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뭐 준항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압수를 당했으면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안 줬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압수를 하고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나눠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러면 나머지 필요 없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전혀 무관한 그런 정보들은 전부 다 삭제하고 폐기해야 된다. 반환해야 한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거는 별건 압수가 돼서 위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선별 없이 전부 다 압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선별하지 않고 몽창 압수한 다음에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전부 압수를 해놓고 상관없는 부분을 구별해서 당사자한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령 그 전체 압수 대상물 중에 일부가 해당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위법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가끔 이제 긴급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변호사님 지금 압수수색 경찰이 왔습니다. 잠깐 좀 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연락을 많이 받는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권이 있고 매우 중요한 권리예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있고 그 참여권을 잘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주 본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다.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내가 어느 날 압수수색 당할 것이라는 걸 경우에 따라 예측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사 선상이나 내사 상태 있을 때는 아 이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전혀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할 때는 알려주게 돼 있어요. 통지. 맨날 며칠 몇 시에 한다. 근데 이 압수수색도 기본적으로는 일시장소를 통지해주게 되어 있지만 급속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실제로는 예외로 하고 통지하지 않고 갑자기 옵니다. 왜냐면 사실 증거를 나 지금 간다고 하면 다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말하지 않고 가는 게 사실 일반적이긴 한데 법에는 어쨌든 간에 일시장소 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절차에는 변호인 참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규율됐다는 걸 명심하시고 급하게 영장 왔다 그러면 얼른 선임서 들고 가야 돼요. 가서 지금 영장에 기재된 그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서 정확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5분, 10분 만에 끝나진 않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에 와서 밤까지 있는 경우도 많고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과정에서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언이나 진술이나 조사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된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카카오톡 본사에서 수사 대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했던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참여권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라는 결정이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